제주 북부 지역에 어젯밤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116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개보수 공사를 앞둔 제주시 중앙지하상가의 재계약 문제를 놓고 상인들과 행정기관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논란의 원인과 함께 해법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내일 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단 기간이지만 메르스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제주 지역 일본군 전쟁 유적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뒤에도 빠르게 훼손되면서 역사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북부 지역에 어젯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제주시 구자읍 지역에는 1시간에 116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자읍의 한 펜션.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방 안은 아수라장입니다. 온갖 가재도구가 널브러졌고 곳곳에 흙더미가 쌓였습니다. 작년에 태풍 불고 집중폭우 있을 때도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여기 넘질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119 신고하고 또 신고하고 읍사무소 신고하고 진짜 어저께 진짜 겁이 났어요. 해안도로는 온통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주변 밭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가 유입돼 한때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중장비까지 나서도 응급복구에만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폭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이 절로 계속 터져요. 한 두석 달 전에도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어젯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 제주 북동부 지역에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주택과 도로 등 70여 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특히 구자읍에는 1시간에 116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시간당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태풍에서 소멸된 저기압이 많은 비구름대를 몰고 오면서 이에 따른 지형적인 효과에 의해 가지고 제주도 북동부 지역으로 수증기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단시간에 비가 내린 상황입니다.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 만큼 이에 맞는 시설 개선과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지난 1983년과 87년 그리고 1990년 세 차례에 걸쳐서 조성된 제주시 중앙지하상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제주 지역의 중심 상권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 300개가 넘는 점포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보수 공사와 재계약 문제로 상인들과 제주시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0년 지하상가 건설 당시 시공업체와 상인들이 맺은 계약서입니다. 18제곱미터 점포에 8,600만 원을 주고 영업권을 분양한다는 내용이지만 사용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는 지난 2003년 제주시에 지하상가를 기부 체납했지만 이 계약서에 따르면 점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그 시설, 지금 현재 소방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 상인들이 다 보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보완해 왔었고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은 쉬지 않고 하루에 12시간씩 365일 일을 하면서 고객 관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권리금을 받고 점포연구 임대권을 판매한다는 광고까지 나돌았습니다. 올 들어서만 7곳이 권리금을 내고 점포를 인수했고 최고 10억 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보수 공사 전에 재계약을 맺지 못하면 이 권리금을 날리게 된다는 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만약에 이게 공개 입찰로 간다든지 이게 공사가 연장된다든지 하면은 지금 당장 이자를 갚을 돈도 없거니와 이제 결국은 제가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하상가가 기부 체납된 뒤 상인들과 시공업체와 맺은 계약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조례에 따라 양도양수는 승인해줬지만 권리금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될 수밖에 없다.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저희 제주시 입장입니다. 공유재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놓고 재임대를 통해 고액의 권리금을 받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제주시와 상인회는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포 1,400여 개가 들어선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준공 20년 만인 지난 2006년 인천광역시로 기부 체납된 공유재산이란 점에서 제주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상인들이 직접 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상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170억 원을 들여 직접 개보수 공사를 했고 경영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점포의 양도와 양수, 전대는 조례에 따라 허용되지만 상가를 관리하는 주식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시가 직접 감독을 하고 있고 법인에서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 다 보고를 해줍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사회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죠. 충청권에서 가장 큰 상권이라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도 운영은 상인들이 맡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자체적으로 자네들 소소한 거는 다 거기 운영비에서 걷어가지고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실비가 별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많이 좀 유도하고 있어요. 제주시는 개보수 공사가 끝나면 임대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 경쟁 입찰로 바꾸겠다는 계획. 하지만 이미 수억 원대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상인들도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인 건 맞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까지 계속 상가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한 제주 지역 경제를 이끌어왔던 중앙지하 상가의 상인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지하상가 영업권을 놓고 극한적인 대립까지 우려되는 만큼 양측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사상 최단 기간에 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오늘까지 관광객은 796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6일 빠른 내일 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늘어난 것으로 내국인 관광객은 643만 명으로 20% 늘었지만 외국인은 150만 명으로 21% 줄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성산고를 국립해사고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성산고의 해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한국해양연구원의 보고서와 이성문 교육감의 건의문을 원희룡 지사와 성산 지역 주민 1,8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 레저 산업이 성장하고 크루즈 기항지로 떠오른 제주의 해사고가 필요하며 해양수산교육 인프라가 있는 성산고를 전환하면 875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공무원들이 제주포럼 보조금으로 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외교부가 지난해 제주포럼에 참가한 공무원 20명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1,500만 원을 제주포럼에 지원한 보조금으로 집행해 보조금 관리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조금은 제주도와 국제평화재단이 수행한 사업에만 쓰고 외교부 공무원의 여비는 자체 예산으로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구축된 일본군 군사시설은 광복 70년을 맞은 지금도 도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무관심 속에 방치되면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전쟁 말기 제주 지역 일본군 사령부가 있었던 가마오름 동굴 진지. 길이가 2km에 이르는 미로형 구조로 만들어진 도내 최대 규모의 진지 시설입니다. 그때 당시 일본군들이 일하던 모습,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땅굴을 파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곳, 재현을 해놓아 있습니다. 이곳은 문화재청이 27억 원에 사들인 2년 전부터 폐쇄돼 관람이 중단됐습니다. 진지 입구에 사설 박물관 매입이 감정평가액 분쟁 때문에 무산돼 진입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새로운 진입로와 전시관을 만들자고 문화재청에 요청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막아놨다고 하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들 얘기하는 거 지금 기반시설 정비를 빨리 하루속히 해서 어쨌든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 경납고와 고사포 진지 등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이 남아있는 알뜨르 비행장 일대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만 됐을 뿐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일부 등록문화재 지정이 된 정도에 불과한데 알뜨르 비행장 일대 여기를 평화적인 그런 하나의 상징 공간으로 세계적인 문화유산 가치를 갖는 공간으로 앞으로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일제히 침략 전쟁으로 인한 아픈 역사의 흔적이 방치되는 한 진정한 광복은 미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의 서예 작품이 제주에서 전시됩니다. 제주 한초에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에 먹글이 있는 집에서 김구 선생의 유작 7점과 안중근 의사 유작 영인본 6점을 전시합니다. 개막 행사가 열리는 15일에는 안중근 의사의 작품을 제공한 박삼중 스님이 특별 강연을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홍경희 도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의 선고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